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각종 법률들이 새롭게 개정되고 시행되는 법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법률들에 관해서 시행되고 개정되는 것들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보시면은 지금 원래 2022년도에 총 4차례에 걸쳐서 시행되는 걸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4월달, 두 번째는 7월달, 세 번째는 10월달, 네 번째는 12월달 이렇게 총 4번인데 이 중에서 4월달과 10월달에는 각각 되는 것들이 동일한 내용이고요. 같이 됐는데 이제 시행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부칙 규정에서 달라지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는 탑법 개정에서 사실상은 도로교통법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4월 달과 그 다음에 7월 달에 개정되는 내용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월 달에 규정된 내용들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크게 요약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행자의 규정에 관해서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모차라든지 보행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행자로 인지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규정상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완전히 아닌 걸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반자율주행 운전하다가 반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주행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어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근거를 이제 마련했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노인 보호구역에 관해서 그 범위를 좀 더 넓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이 보호구역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부분을 좀 주로 얘기하고 노인 보호구역은 이제 노인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소위 고통 약자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거를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또 규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법이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행자 통행 방법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국제 면허증과 관련된 건데요. 소위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해외로 나갈 일은 잘 없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운전을 하시려면 이제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외에서 있는 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률 조항을 통해서 개정이 됐는데 특히 대대표적 중 하나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운전면허증 취득해서 우리나라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들어왔을 때 운전 시험 자체를 면제해주는 그런 형태도 4월이나 올 10월 달에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 7월 달 2022년 7월 달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7월 달에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 중 하나는 바로 회전교차로입니다. 과거에는 회전교차로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도로교통법상.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정말 많이 접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접하고요. 저도 이제 특히 시골이나 이제 도심을 벗어난 도시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사거리 지역에는 거의 좀 회전교차로를 좀 많이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회전교차로에 관해서 지금 기존의 도로교통법상에는 전혀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전교차로에서 통행을 할 때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고 통행 방법이 뭔지에 관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의가 들어오고 그다음 회전교차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에 관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일단 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회전교차로는 원형으로 형태의 교차로를 얘기하겠죠. 그거는 아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통행을 하느냐 반시계 방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제가 이쪽에서 보면 카메라 보면 이렇게 돌아야 되나? 이렇게 돌아야 되나? 반시계 방향으로 제 방향에서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에게 돌고 있는 차량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진입하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기존에 회전교차로 저희가 진입할 때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아마 기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 표지판이나 아니면 밑에 그 이제 도로상에 그 내용이 그대로 법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걸로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새롭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역시도 이제 보행자 먼저 가야 되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이런 도로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차량의 시속을 20km 미만으로 제한하는 형태의 규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진입할 때 반드시 멈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해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
과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돼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위반했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주에게 어떻게 뭐 처벌할 건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들어왔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변경된 사안들이 많지만 일단 크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린 내용들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에 실제로 집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의 홈페이지 이상에서 도로교통법을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들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지 2020년에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조상의 변사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의에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